네, 우리가 트레이딩 뷰 혹은 거래소에서 이렇게 차트를 볼 때 지표를 추가하곤 합니다. 자, 예를 들면 RSI를 이렇게 추가하고요. RSI 외에 CCI 지표가 필요하면 또 CCI라는 지표도 추가를 합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이동평균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평균선까지 추가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차트 하나에 지금 3개의 지표 RSI, CCI, 이동평균선을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매우 복잡해지는 상황이 옵니다. 내가 단순히 이 지표의 값만 궁금하다면, 단순히 실시간으로 내가 값이 몇인지가 궁금하다면 굳이 이렇게 지표를 다 추가해서 보는 것은 좀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이렇게 지표 값들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테이블, 즉 전광판을 만드는 것을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만약 지표를 실시간 값이 궁금하고 그 값을 단순히 보는 게 목적이라면 이렇게 테이블을 이용한 모니터링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아니면 아까처럼 지표를 여러 개 추가해서 복잡한 차트가 생기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차트에 집중하면서도 내가 어떠한 지표 값이나 혹은 종가, 저가나 거래량 같은 값이 궁금하다. 그러면 테이블 쓰는 법을 알아두면 매우 좋습니다. 그럼 먼저 트레이딩 뷰를 접속을 해서요. 우리가 밑에 파인 에디터를 누른 다음에 오른쪽 위에 열기 버튼을 누르면은 뉴 인디케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디케이터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인디케이터의 제목 같은 경우가 아마 기본적으로 내 스크립트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을 모니터링으로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한번 저장을 해볼까요? 저장을 누른 다음에 저장이 완료가 됐으면은 오른쪽에 차트에 넣기를 한번 눌러보세요. 자, 그럼 인디케이터가 생성이 된 거 볼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종가를 그리게 기본적으로 설정이 됩니다.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인디케이터를 생성하면요. 이렇게 차트가 있고요. 차트 창과 분리된 창에서 지표가 생성되는 걸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최종 작품은 이 지표가 이 차트랑 같은 공간에 그려지게 할 거거든요. 이렇게 자리를 차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가 인디케이터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제목에 컴마를 하고 오버레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오버레이라는 옵션에 true를 넣어줍니다. 그럼 오버레이가 겹쳐서 그리겠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저장을 하면요. 자, 이렇게 바로 반영이 안 되고요. 한번 지워줬다가 다시 한번 차트에 넣기를 누르면은 자, 이렇게 같이 그려지는 거 볼 수 있죠. 여기 확대해서 보면은 파란색 선이 여기 들어있는 거 볼 수 있죠. 근데 그러면 이 지표가 모니터링 지표이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선으로 봐도 되지만 우리가 모니터링이라는 건 직관적으로 이건 지금 차트가 무슨 상황이다를 표시하기 위함이니까요. 여기에 우리 간단한 창을 만들어서 그 창에다가 어떤 값을 띄워 놓을 겁니다. 정말 모니터링 감시하는 것처럼 쓰는 목적인 거죠. 자, 그러면 그럴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바로 테이블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테이블은요. table.new를 하고요. 가로를 열고 닫는 식으로 씁니다. 자, 여기 다양한 값을 넣는 옵션들이 있는데 이거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컨트롤 누른 채로 여기를 클릭하세요. 뚱 클릭하면은 이렇게 매뉴얼이 있습니다. 자, 이거 매뉴얼 다 읽으시라는 제가 의미가 아니었고요. 밑에 내려가면 이 테이블에 대한 예시 코드가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 넣고 놔도 우리가 꽤 쓸만합니다. 그래서 얘를 그대로 복사할 건데 인디케이터 밑에 있는 부분을 복사해야 됩니다. 인디케이터 밑에 있는 부분을 전부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할 건데 여기 있는 부분 전부 지우고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장을 하고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여기 보니까 오른쪽 위에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마치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싶은 값을 넣어둘 수 있는 전광판 같은 게 생겼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지금 만들어 보려고 이 테이블을 하나 생성한 겁니다. 그래서 테이블의 옵션에는요, 포지션 점 하면은 탑 라이트라고 돼 있죠. 이게 오른쪽 위에다가 그린다는 거고요. 제가 이거를 만약에 아래다가 좀 그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여기 점을 하면요, 다양한 옵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아래쪽 센터에 그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 바텀 센터를 쓰면 됩니다. 자, 클릭을 하고요. 다시 제가 저장을 하면은 자, 이렇게 이동한 걸 볼 수 있죠. 자, 이번엔 내가 왼쪽 여기다가 넣으려고 해요. 그러면은 점 하면은 레프트 했을 때 미들 레프트, 바텀 레프트, 탑 레프트 전부 있는 걸 볼 수 있죠. 제가 만약에 바텀 레프트로 바꾸고 저장을 하면은 자,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을 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위치를 여기서 골라서 점을 하면은 정말 다양한 위치가 있으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바텀 센터로 놓고 가까운 곳에 놓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포지션 설정이 끝났으면은 그 다음엔 컬럼스 or rows가 있습니다. 자, 컬럼스는요, 이 오른쪽으로 몇 개만큼 뻗어나갈 거냐를 의미한다고 보면 돼요. 지금 2죠. 2니까 2개 들어간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오른쪽에 한 칸 더 넣을 거예요. 그러면 3칸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3을 쓰면 되는 겁니다. 3을 딱 쓰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3칸을 넣을 수 있는 능력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장을 하면은
아무 변화가 없죠? 왜냐면 저는 그냥 3칸을 쓸 수 있는 능력만 생긴 거고 아직은 제가 여기 3번째 칸에 넣을 것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눈에 보이는 건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3번째 칸에 들어가는 거는 이따 한번 넣어 보도록 할 거고요. 로우스는 지금 1개로 돼 있죠. 로우스는요, 아까 컬럼스가 가로로 늘어나는 거였잖아요. 로우스는 반대로 세로로 늘어나는 겁니다. 세로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2면은 2칸, 세로 2칸을 쓸 수가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비지 컬러는요, 백그라운드 컬러의 약자입니다. 배경색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컬러.옐로우라면은 기본 배경색은 노란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얘는 노란색이죠. 그래서 얘가 노란색이 됐다는 건 기본 배경색을 적용했다는 거고, 물론 여기 오른쪽에 있는 놈처럼 색을 따로 설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거 여기 지금 살짝 보이시죠? 여기 이 색깔 쓰니까 얘만 바뀌었죠. 자, 그 다음에 보더 위스는요, 이 테두리의 굵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테두리 굵기를 1로 지정하면 그냥 1이 되는 거고, 더 두껍게 하면 2로 지정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 있는 한 줄이 우리가 이 전체적인 이 테이블을 만드는 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테이블 하나 딱 만들어 놓고 그 밑에 우리가 테이블.셀로 셀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자, 셀은요, 여기 전체적인 테이블 안에 이 조그만 사각형 하나 있죠. 이거를 셀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셀이 2개 있는 거죠. 조그만 사각형이 2개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테이블.셀을 통해서 셀을 만드는데, 여기 지금 보면요, 테이블 아이디가 테스트 테이블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변수명을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아이디가 나 이 셀은 이 테스트 테이블에 속하는 셀이야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 셀이 이 테이블 안으로 쏙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셀의 위치를 의미합니다. 자, 컬럼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가로, 로우가 세로라 그랬죠? 자, 가로의 0번째, 세로의 0번째니까 가장 처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처음. 여기죠, 여기. 0,0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가. 우리가 여기가 가로도 0번째, 세로도 0번째가 처음인 겁니다. 자, 그럼 이 밑에는 컬럼이 1번이고 로우가 0번입니다. 자, 그럼 로우는 그대로예요. 세로는 그대로인데 가로가 그 다음 1번째니까 여기를 의미하는 거죠. 자, 여기가 컬럼 0번째, 여기가 컬럼 1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치까지 지정이 끝나면요,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우리가 원하는 이 글자를 이 텍스트 안에서 정의해주면 됩니다. 텍스트니까요, 당연히 문자열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인스크립트에서 문자열은 따옴표로 감싸줘서 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open is라고 넣었는데 이 open is가 여기에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넣은 글자가 여기에 그대로 전광판 안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네, 그럼 이 open is 오른쪽에 있는 이런 숫자, close is 오른쪽에 있는 숫자들은 여기서 이렇게 더하기를 해서 연결해 주는 거예요. 더하기를 하면은 내가 이 open 시가를 문자열로 변환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str.toString 펑션이 이 숫자를 문자열로 변환해 주는 펑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더하기를 했다는 거는 이 문자와 이 문자열을 서로 더해라, 더하라는 거 연결해라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돼서 openIs하고 시가가 실제로 연결돼 있는 걸 확인해 줄 수 있죠. 주의해야 될 점은 어떤 숫자든 간에 항상 문자열로 변환해 줘야 된다. 변환해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시가를 넣었기 때문에 여기 시가가 연결된 거고요. 그 밑에 있는 컬럼은 우리가 종가를 연결해서 종가가 들어간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한번 실습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기를 제가 시가 땡땡 이렇게 바꾸고요. 여기는 제가 종가 땡땡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장을 하면은 자, 이렇게 수정돼서 들어가 있는 거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그 뒤에는 우리가 배경색을 넣을 수 있어요. 지금 보면은 아까 우리가 이 테이블의 기본적인 배경색을 설정할 수가 있다. 이거는 노란색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노란색이 배경색인데 특정 셀은 내가 원하는 색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똑같이 비지 컬러를 넣고 내가 원하는 색을 넣어주면은 바뀝니다.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셀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설정이 안 돼 있으니까 노란색으로 설정이 됐을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노란색이 들어갔고, 자, 여기 있는 셀은 비지 컬러가 teal 색깔로 들어갔기 때문에 따로 teal 색깔로 표현되는 걸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매뉴얼에서 제공하는 코드만 써도 웬만한 모니터링을 위한 테이블은 뚝딱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자주 쓰는 옵션도 몇 개 알아두면 좋겠죠. 자, 뭐냐면요, 컴마라면 우리가 텍스트 언더바 컬러라고 해서 글자색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글자색이 바꾸고 싶을 때는 여기서 텍스트 컬러로 설정해 주면 돼요. 그래서 저는 한번 컬러.레드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빨간색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저장을 하면은 자, 이렇게 빨간색 글자가 들어가는 걸 확인해 줄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셀에 대해서 색깔을 이렇게 따로 설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쪽에도 바꾸고 싶으면은 마음대로 바꾸시면 됩니다. 컴마하고 텍스트 언더바 컬러를 하면은 컬러.
화이트를 했을 때 저장을 하면은 이렇게 흰색 글자가 들어가는 걸 확인해 줄 수 있죠. 네, 그러면 기본적인 테이블을 만들고 셀을 만들고 색깔 변경하는 거 몇 가지를 배워봤으니까요. 한번 셀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가로로 셀을 더 늘릴 거예요. 자, 그러려면 컬럼스 숫자를 늘려야 됩니다. 제가 마침 3개로 아까 늘려놨죠. 원래 기존에는 2개였습니다. 이렇게. 근데 제가 3개로 만들어서 컬럼을 3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얻었고요. 능력을 얻었으면 우리가 써먹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테이블.셀을 하나 더 만들면 되는데 뭐 굳이 쓰실 필요 없이 여기 위에 있는 거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하나 더 만들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바꿔줘야 될 거는 여기 있는 컬럼의 번호가 0번째, 1번째였으면 그 다음은 2번째인 거죠. 그래서 이게 겹쳐지면 안 됩니다. 겹치면 이게 덮어 씌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만 좀 다르게 컬럼 번호를 다르게 설정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는요 저가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저가 이렇게 해놓고 욕 같네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로우를 넣습니다. 자, 로우를 넣으면은 저장을 했을 때 이렇게 저가가 오른쪽에 들어오는 거를 확인해 줄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좀 거슬리게 선 같은 게 하나 보이는데 이게 우리 아까 설정한 배경색이 살짝 보이는 겁니다. 이럴 때 이거 너무 거슬린다 하면은 보더 위스 자체를 그냥 없애주면 됩니다. 보더 위스를 0으로 바꿔놓고 저장을 하면요 이렇게 사라지는 걸 확인해 줄 수 있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가로로 하나 늘리는 걸 성공했으니까 아까 이제 가로가 컬럼이었다면 로우는 세로라 그랬죠. 세로를 한번 늘려 보겠습니다. 자, 세로를 늘리기 위해서는 이 능력을 증가시켜 줘야죠. 세로를 늘릴 수 있는 이 로우스를 2로 하면은 이제 세로를 2칸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럼 한 칸은 이미 로우 0번째가 다 쓰고 있어요. 그럼 이제 다음 칸은 로우 1번째를 써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세 줄을 전부 복사해서 여기 밑에다가 그대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바꿔줘야 될 거는 이 로우가 전부 1번으로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우 0번이 있었던 거는 여기 있는 칸이었고요. 그 다음 칸에다가 로우 1번째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제가 한번 저장을 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장을 하면요 이렇게 세로로 한 칸이 더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늘리고 싶은 게 있다. 가로로 늘리고 싶으면 컬럼스, 세로로 늘리고 싶으면 로우스를 건드려서 늘려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테이블을 만들고 셀을 여러 가지 확장까지 하는 것까지 확인을 해봤으니까 한번 이제 이 셀에 의미 있는 값들을 좀 넣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먼저 이 테이블에 지표 값을 좀 넣고 싶습니다. 자, 그럼 지표 값을 한번 넣어 볼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 거래소마다 많이 제공하는 값들, 뭐 RSI나 이동평균선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한번 넣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RSI를 한번 구해보죠. 자, RSI는 하고 TA.RSI 펑션으로 종가 기준으로 14개 봉을 기준으로 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변수 RSI를 여기 셀 어느 한 곳에다가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가장 앞에 있는 거 써보죠. 여기 시가를 제가 RSI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오픈, 이 숫자가 있는 곳을 RSI로 바꿔주는 거죠. 우리가 방금 구한 그 RSI 변수를 쓰는 겁니다.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숫자기 때문에 항상 문자열로 변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자열로 변환을 하려면은 이 str.toString 펑션을 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저장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죠. 저장을 하면은 자, 이렇게 RSI가 들어가는 거를 확인해 줄 수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좀 약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RSI가 너무 정확히 나와요. RSI가 소수점 끝까지 쫙 나옵니다. 자, 혹시 RSI 소수점 7번째 자리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 없으시죠? 상담 받아보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RSI를 좀 조정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이 앞에 정수 두 자리 66만 필요하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소수를 어떻게 하면 없애냐? 여기 toString에 컴만 하면요 2번째에 내가 포맷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포맷.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설정한다고 하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문자열로 따옴표를 넣고요. 이렇게 우물정자 하나 넣으면은 우물정자 하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 뒤에 소수점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제가 저장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장을 하면은 자, 이렇게 66이라는 숫자만 나오죠. 우리가 소수점을 없앴기 때문에 깔끔하게 숫자 66만 나오는 걸 확인해 줄 수 있죠. 근데 내가 만약에 나는 소수점 한 자릿수를 보면서 매매를 한다. 이것도 좀 상당히 필요한데 이 정도까지는 봐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저장을 하면은 자, 이렇게 소수점 한 자릿수가 RSI가 표현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소수점 몇 개짜리까지 내가 볼 거다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계속 늘려가면 됩니다. 늘려가는데 보통은 이제 만약에 내가 숫자만 보겠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우물정자 하나만 딱 넣어주면은 저장했을 때 숫자만 딱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엔 우리가 이평선 값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장기적인 선인
200 이평선을 구해보겠습니다. MA200은에서 TA.SMA 펑션으로 기본 이동 평균을 구할 거고요. 종가를 기준으로 200개 봉을 만들겠다. 200개 봉 기준이니까 200 이동 평균이죠. 그래서 MA200이라는 값을 제가 여기다가 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MA200 이렇게 땡땡을 하고요. 여기 low라고 돼 있는 것을 MA200을 넣어주고요. 자, 일단은 이거는 소수점 제한을 얼마 할지를 아직 모르니까 제가 일단 저장을 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으로 소수점 3자리까지 표현이 되는 거를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고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는데, 자, 이 가격이잖아요. 우리가 이동평균은 어쨌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차트의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원하는 값을 굳이 넣기보다는 이미 옵션을 줬습니다. 여기에 format.mintic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 가격의 최소 단위를 의미하거든요. 그거를 쓰면은 깔끔하게 표현이 됩니다. 깔끔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이거를 format.mintic을 한번 넣어서 저장을 해서 보여드리죠. 저장을 하면은 자, 이렇게 한 자릿수로 맞춰졌습니다. 한 자릿수로 맞춰진 이유가 우리 이 차트 있죠. 이 차트의 최소 틱이 한 자릿수거든요. 그래서 한 자릿수 사이즈에 맞춰진 겁니다. 즉 내가 보고 있는 차트에 알아서 최소 자릿수로 맞춰준다라고 이해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 쓰는 거랑 뭐가 다르냐? 자, 우리가 만약에 차트를 이동했어요. 제가 만약에 리플로 갔습니다. 자, 리플로 가면 4자리예요. 그럼 4자리로 표현하는 게 낫지. 여기서 만약에 내가 한 자리로 고정했으면 이게 0.5로 보일 겁니다. 그럼 완전 참고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같은 경우에는 민틱을 쓰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편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여기 있는 로우, 위에 있는 로우를 썼으니까 밑에 있는 세로 로우로 넘어가서 한번 제가 거래량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거래량 땡땡 한 다음에 거래량은 여기에다가 볼륨을 써주면 되고요. 컴마 한 다음에 여기도 format. 볼륨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format.볼륨을 썼을 때 저장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이쁘게 이렇게 M이라고 써 있죠. M. 그래서 원래는 거래량이 이 M이 달렸으니까 밑에가 엄청 크게 나와야 되는데 그걸 알아서 이렇게 깔끔하게 표현해 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만들고 여기서 소수점 자릿수를 제한도 하고 혹은 내가 이 소수점 자릿수 제한으로 고정하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 틱수로 계산을 하거나 혹은 볼륨을 기준으로 만들어 주거나 이런 식으로 다양한 옵션들이 있으니까요. 그것들을 활용하면은 좀 더 테이블을 깔끔하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 역시 꾸미는 거 역시 여기서 비지 컬러를 기본적으로 틸로 바꿔놓고 이렇게 고정을 해놓으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배경색이 정해지고 그 다음엔 여기서 세부적으로 내가 텍스트 컬러도 바꿀 수가 있어요. 텍스트 컬러 이렇게 바꾸고 비지 컬러를 내가 여기서 또 바꿀 거예요. 그럼 특이하게 여기만 또 바꿀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게 중요한 값이야 라고 해서 여기를 내가 색을 바꾸면은 만약에 퍼플색으로 했어요. 그럼 여기만 퍼플색으로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만든 기본적인 소스 코드를 디스코드에다가 업로드 할 테니까요. 이거를 참고해서 수정해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처음부터 0부터 100까지 하기보다는 남이 만든 것들을 좀 참고하면은 더욱더 예쁜 이런 모니터링용 전광판 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